안녕하세요.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오늘도 은하님과 함께 인생 영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은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주 연속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네, 이번 네. 주에도 찾아뵙게 된 영상 번역가 은하입니다. 네, 그리고 셜록님이 이번 주까지 참석하기가 힘드셔가지고 네. 우리 셜록님을 응원하고 있는 길드 회원님들이 계신데 네.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셜록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은하님의 인생 영화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 영어 제목으로는 허입니다. 네, 어떻게 이 영화를 또 인생 영화로 꼽게 됐는지 그 이유를 또 물어보면서 우리 살롱을 열어봐야겠네요. 네. 감독님께서 이제 팟캐스트 출연 제의를 하셨을 때 영화도 하나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때 당시에 떠올랐던 영화가 그녀였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워낙에 좀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대에 한 번쯤 다뤄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작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네, 아마 2013년도에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우리나라엔 14년도에 들어왔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가서 봤거든요. 네. 나는 그때 봤던 영화의 감상이랑 지금 감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살짝 선정적인 장면이 그렇죠. 나오거든요. 19금 영화기도 네. 하고. 이게 뭐 폰섹스도 나오고요. 네. 목소리 연기를 스칼렛 요한슨이 했었죠. 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 호아킨 피닉스하고 합을 맞춰서 두 사람의 뭐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목소리만으로 어떤 맞아요. 성의 장면을 맞아요. 묘사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장면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이 다른 장면들을 다 덮어버렸어. 그때는. 성에 눈을 뜨던 시기셨나요? 아니 그때 몇 살이었지 나는 나이가 찰만큼 찼는데 그래가지고 그 장면들이 너무 강렬해서 그녀에 대한 감상이 그때는 좀 달랐거든요. 좀 세다. 이 장면들이 좀 세다. 이제 이 생각하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장면들도 너무 필요한 장면이었고 맞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만큼 나이를 먹기도 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감상이 저는 되게 달랐었는데 은호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과는 반대로 오히려 처음에 영화를 볼 때에도 사실 그런 장면들이 크게 너무 야하다. 나는 왜 이렇게 야하게 느껴졌지? 제가 발랑 까졌나 봐요. 까졌어. 네,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고 그냥 다시 봐도 너무 좋았던 일단 영상미가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의 대비라든지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영상미도 워낙 예쁘고 스토리 자체도 그때 봤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이게 약간 미래의 일을 상상하면서 그린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세련됐던데. 네, 그래서 그게 상하이를 그러니까요. 거기서 찍은 거더라고요. 볼 때 몰랐어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난히 좀 중국 사람들 되게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시아인들이 많이 네, 등장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상하이에서 찍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맞아요. 그 장소를 찾아서 맞아요. 가서 사진 찍고 오고 맞아요. 그런 게 유행이었던 맞아요. 이 영화의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의 장소도 기억이 나네요. 음. 그녀라는 영화에는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가 정말 강렬하게 인상에 맞아요. 남는 영화거든요. 그 연기를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외로워져. 정말 그 외로움의 공허함에 같이 빠져드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워낙 연기를 또 잘하는 배우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 호아킨 피닉스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으세요? 당연히 조커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그럼요. 저는 작년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기도 했어요. 네. 극장에서 봤던 영화 중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게 이 그녀라는 영화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커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맞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나 호아킨 피닉스가 조커 그 자체였어가지고 맞습니다.
그새 또 까먹었네요. 그 사람 히스레저. 그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어. 히스레저죠. 네, 히스레저가 이제 배트맨에서 조커 역할 연기를 했다가 네. 그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랬죠.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조커를 보면서도 이 호아킨 피닉스가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혹시 나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만해요. 너무 조커였거든요. 완전 몰입됐더라고요. 네. 그 역할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몸에 있는 근육 하나하나, 눈썹까지도 그냥 조커를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정말 연기가 압권인 그런 작품이었고요. 좀 약간 행복한 캐릭터보다는 좀 신원이 네, 있는 캐릭터를 맞습니다. 많이 연기했고 또 그거를 정말 찰떡같이 잘 연기해내는 해내는 연기자죠. 네. 네, 엄청난 배우가 맞아요. 출연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맞아요. 그녀를 홍보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 그녀라는 영화는 어떤 이야기로 또 이어지나요? 줄거리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캐릭터는 티오도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아내와 지금 별거 중이에요.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필 작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며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OS1이라는 OS1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이름도 OS1이 뭐야? OS1이랑 막 지었죠? 막 지었어. OS1이라는 운영 체제의 광고를 보게 돼요. 그리고 뭐에 홀린 듯이 그것을 구매를 했겠죠. 거기에서 만나는 운영 체제인 서만타라는 여자를 발음 죽인다. 사만다? 사만사? 잠깐만. 시오도리? 사만사?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저는 테오도르 사만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만다. 네. 네. 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체제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네.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사람이 아닌 컴퓨터와 본인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사실에 이제 혼란을 겪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네. 줄거리를 들어보셔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 포스터를 보면요. 어떤 카피가 적혀 있냐면 사랑이 어렵고 여전히 외로운 우리 모두를 위한 로맨스. 어떠세요? 이 영화의 카피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나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이든 둘이든 항상 공허함,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 현재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 혹은 배우자가 있든 혼자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참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이렇게 모든 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에게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이만큼 있고 또 그 얘기를 친구한테는 할 수 없지만 또 가족한테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이게 사실 필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공감 가는 카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살롱을 통해서 만나는 언니들을 보면서 늘 이 얘기를 듣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사랑이 되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완벽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잘 맞고 공감되고 소통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맞아요. 관계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영화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서로 맞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은 인공지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저는 환상 속에 있는 사실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외롭고 맞아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랑을 원해서 외롭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긁어주는 맞아요. 영화라서 그냥 사랑이 어렵고 여전히 외로운 우리 모두를 위한 로맨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014년에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이제 멀지 않은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았지만
2020년에 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 현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2014년에는 에어팟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쵸. 네. 에어팟이 나오지 네. 않았었어요. 네. 그때는 그냥 선 달린 이어폰을 꼽고 네. 음악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음악을 듣고 있구나. 그냥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그냥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고 음악 듣고 있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저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면 귀에 에어팟을 끼고 있어요.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더라고요. 네. 이건 지금 2020년의 맞아요. 우리 모습이야. 맞아요. 저는 그거 되게 공감했었거든요. 네네. 은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진짜 지금과 되게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그 부분. 에어팟,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있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실 운영체제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보통 통화, 요런, 상대가 있죠. 네, 상대가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기는 한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처음에 에어팟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게 참 낯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익숙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 상대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저 혼잣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럴 때 옛날에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에어팟이 있으니까 내가 사실 통화를 하는 게 아니어도 그냥 저 혼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 우리 오늘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네. 그래서 그냥 누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만 봐도 확실히 이 영화 속의 모습과 그 대상이 물론 여기서는 이 기계이고 기계이고 우리는 대화 상대가 있는 거지만 그런 모습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면에 닮아 있지 않은 것도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요? 이 대필 작가라는 직업이 네네네. 근데 요즘 세상에도 사실 편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많이 사라졌죠. 네, 그래서 보통 그냥 핸드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많고 편지를 잘 쓰지도 않는데 심지어 그 편지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글귀로 만들어주는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공감이 안 가긴 했어요. 근데 이 테오라는 이 사람의 캐릭터에 처한 상황을 좀 더 부각시켜주는 데에는 이 대피 작가라는 직업이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손글씨를 쓰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귀찮아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인터넷 봐도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카드 같은 것도 꽃바구니에 꽂아서 선물하고 케이크에 꽂아서 선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글귀를 골라요. 네. 온라인은 그냥 홈쇼핑에서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맞아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글귀를 고르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것도 봤었냐면 사업하는 분 중에 그런 글귀를 아예 이제 몇 개를 고를 수 있게 해가지고 거기서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캘리그라피로 다 손수 써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자체가 굉장히 희귀템이 되고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 레트로 감성을 분명히 이렇게 살리는 시대가 멀지 않아 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은 했는데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네, 현상인 것 같아서 저는 좀 공감하면서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인공 테오도르는 대필 작가잖아요. 근데 아내와 1년 가까이 별거해서 혼자 살고 있는 남성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테오도르의 직업과 태도 그리고 뭐 일상의 모습들을 좀 더 우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인물은 어떤 캐릭터겠구나라고 좀 짐작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인가요?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오가 정말 주옥 같은 글귀를 잘 만들어내요. 너무 잘 쓰더라고요. 너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풍부한 사람인데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의 부인에게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 와이프로부터 약간 버림을 받는다고 해야 되죠. 네, 당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표방을 해서 아름다운 글귀를 만들어내지만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뱉어내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약간 그런 공허함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기계를 만나면서 사람이 아닌 기계를 만나면서 기계에게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도 맞아요. 얘가 나를 이렇게 뭐 삿대질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 그거는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남의 마음을 잘 읽으면서 왜 자신의 마음을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캐릭터였을까? 자신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근데 상대의 마음도 못 읽고 이해되기는 해요. 감독님은 감정을 항상 다 100% 표현하시나요? 아, 저는 제 마음을 모르고 전 남의 마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연애를 한다거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이 저에게 보여주는 만큼만 저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상처받기 싫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도 보면은 항상 그런 장면이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긴 하는데 이 와이프도 테오에게 이렇게 초반에 결혼 생활에서 행복했던 시기를 이렇게 상상하는 장면에서 막 I'm gonna fucking kill you 막 이러면서 네. 막 약간 그런 욕설을 뱉으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태우는 밑에 누워서 그냥 해벌쭉해가지고 웃기만 하잖아요. 자기는 거기에 맞장구를 해주질 않고.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여자가 그만큼 표현을 하니까 태우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표현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일단 아내와 1년을 별거했고 근데 감정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사실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왜 이 여자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는지도 몰라. 맞아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을까? 난 그걸 잘 모르겠어라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좀 안쓰러웠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장면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 태우가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첫 장면이 없어. 너무 뭐가 집에 없어. 가구가 없어. 가구가 없는데 의자만 4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혼하면서 아내가 테이블이나 뭐 이렇게 원하는 것도 자기가 가져왔던 것들이나 뭐 그런 걸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우질 않았던 거야.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고 막 러그는 말려서 구석에 막 이렇게 돌돌 말려서 이제 구석에 박혀 있고 진짜 1인용 소파 하나랑 의자 주방에 테이블도 없이 주방에 의자 덩그러니 낡은 의자 4개 놓여 있고 막 약간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서 늘 오면 게임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게임 그 귀여운 캐릭터 등장해가지고 걔를 데리고 뭐 약간 여행하고 모험하는 뭐 그런 게임만 계속 손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공허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심지어 편지 대필 작가잖아요. 근데 리셉션 담당자 이게 리셉션 담당자가 너무 깜짝 놀랐어. 생각보다 크리스 프레시였어. 네. 조연들도 되게 빵빵해요.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 에이미 아담스도 되게 빵빵한 여잔데 어디서 봤지? 했는데 크리스 프레시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조연으로 나왔다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리셉션 담당자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제일 처음에 불렀을 때 그 612번 대필 작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은 익명성에 그냥 묻혀가지고 내 존재감이나 내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너무 씁쓸하고 외롭고 공허하게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 감정이입을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외로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서 폰섹스를 하잖아요. 뭐 섹시 야옹이었나? 섹시한 야옹이. 섹시한 야옹이 섹시캣이었죠. 섹시캣이랑 폰섹스를 하는데 여자가 M이었던 거야. 메조였던 거야.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짜게 식어가지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말로는 계속 이 사람 흥분시켜주고 있어. 맞춰주고 있어. 근데 그 표현은 또 되게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냥 거기서 끊어내거나 정리하거나 본인이 뭐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맞춰주고는 있어. 사랑의 방법이 좀 서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잘 못하고 오. 모르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장면도 좀 쇼킹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좀 쇼킹했어요. 그렇죠. 그 폰섹스 장면은. 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외로운 어떤 일상을 보내던 태호가 이제 OS1이라는 운영 체제를 네. 구매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구매를 했었죠, 이거를? 얘가 이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정말 그 거리에 있는 광고를 보게 되죠. 맞아요. 광고를 네. 보게 되고 거기에서 뭐 당신은 누구인가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맞아. 거기에 등장하는 그 광고 속의 사람들도 굉장히 공허한 모습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의미 없는 움직임 속에 이제 OS1이라고서 뜹니다. 여기 딱 적혀 있네. 당신을 이해하고 귀 기울이면 얼마든 알아줄 존재. 하나의 인격체. 맞아요. 하나의 인격체. 네, 맞아요. 이걸로 현혹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죠. 네. 네. 구매를 하고 나서 운영체제를 처음 켜잖아요. 켰을 때 질문 3개밖에 안 하던데? 그 사람은 파악하는 질문이 3개밖에 없어. 당신은 사교적입니까? 비사교적입니까? 어머니와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남자를 원하십니까? 여자를 원하십니까? 심지어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려요.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OS1을 켜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세팅이 됐는데 스스로의 이름을 사만다라고 짓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네. 이 남자는. 이 영화니까 이렇게 OS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찰떡같이 캐치하고 또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적당한 농담과 그리고 위로와 따스한 말을 건네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좀 약간 허구성이 너무 완벽했어. 네, 허구성이 좀 오기는 하는데 정말 이런 OS가 있다면 저라면 빠질 거예요? 네, 빠질 것 같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친구로서도 분명 필요한 존재잖아요.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 같긴 해요. 이런 게 있다면. 근데 이런 게 생긴다면 전 직업을 잃게 되거든요. 그런가?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사람의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하고 그치. 거기에 또 받아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는 그러네요. 직업을 잃기 때문에. 근데 괜찮아요. 아직 그러려면 멀었어. 지금 빅스비. 그쵸. 아직 멀었어요.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 지금 열심히 벌어놔야 돼요. 아직 멀었어. 나는 내가 볼 땐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캐치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하면 하고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해주고 심지어 날 웃기게 하잖아요. 네, 웃게 만들어. 재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어쨌든 이 태우가 이 사만다에게 굉장히 깊게 빠져드는데 어떠셨어요? 은하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이 스칼렛 요한슨이 사만다가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 연기하죠. 정말 스칼렛 요한슨은 어쩜 그렇게 목소리만으로도 존재감이 너무 섹시해. 너무 섹시하죠. 너무 섹시해. 이거는 뭐 나를 이해해주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목소리로 나한테 맨날 말을 걸어주면 너무 반할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공허한 테오의 모습이 전반에 계속 그려지다가 사만다를 만나면서 호아킨 피닉스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처음이었죠. 영화 시작하고 나서. 네, 근데 그 표정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상미도 워낙 예쁘기도 하지만 그 사만다라는 이 OS가 호아킨 피닉스를 웃게 해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맞아요. 둘이 같이 길거리를 걷는 것처럼 근데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눈을 감은 상태로 네 맞아요. 네, 이제 그 사만다가 어디로 가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 멈춰서 한번 재채기를 해 이러면 호아킨 피닉스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따라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bless you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로부터 호아킨 피닉스를 웃게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사람은 아니지만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그거 근데 뭐라고 부르지?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 카메라 렌즈가 달린 네. 하드웨어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 렌즈가 눈이잖아요. 네, 사만다의 네, 눈이니까 네, 네. 이렇게 한쪽 포켓에다가 여기 꽂아서 옷핀 꽂아서 꽂아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바깥을 향하게 해서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네. 그런 장면으로 네. 연출을 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그쵸. 디테일. 옷핀 꽂아놓은 디테일. 이렇게 푹 속에 푹 잠기지 않게 네. 중간에 안전장치로 옷핀을 꽂아놨는데 꽂아놓고, 왜냐면 렌즈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장면도 기억에 남아요.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같이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사만다가 작곡을 해줬어. 음악을 만들어줬어. 세상에. 가사가 없이 멜로디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너무 잘 음악으로 담아서 표현해주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둘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없더라고. 그리고 얘네들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맞아요. 존재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대신해서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을 노래로 만들어 봤어 라고 하면서 이제 노래를 연주하잖아요. 피아노 곡을 연주하잖아요. 아니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냐고요. 맞아. 이런데. 그리고 그 나중에 그 스칼렛 요한슨이랑 이 호아킨 피닉스랑 같이 연주하고 노래를 부른 곡이 더 문송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이 영화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새벽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 꼭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새벽이나 좀 비 오는 날 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문송이라고. 더 문송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까? 이게 멜론에는 안 나왔었던 것 같고요. 플로에는 있더라고요. 영화 버전으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한번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결국 두 사람의 섹스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둘의 섹스씬인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가능해? 저는 약간 가능해? 이런 생각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선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럴 수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게 꼭 그러니까 몸이 닿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의 교감이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자극시킬 수 있겠다. 그 부분은 공감이 잘 안 가서. 그래요? 네. 나는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니 안 되지. 안 되는데. 네. 이게 그냥 친구로서 대화 상대로서의 사만다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결국 제가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김태리 씨가 나왔던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유준열이 갑자기 딴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유준열이 김태리 씨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오구라고 하면서 데려다 주면서 야 이거 데려가 어디다 쓰라고 그러니까 모든 온기가 있는 것들은 의지가 되는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기라는 게 결국 사람에게는 누구나 온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만다라는 존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 온기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엔 그게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친구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연인 관계라면 이 온기 없는 이 존재가 그치. 친구로서는 그런 관계가 너무 이상적인데 네. 결국엔 우리가 스킨십에 계속 목말라는 이유는 그런 온기가 느끼고 싶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겠네요. 네, 은하님은 뭐 되게 중요할 테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됐던 장면이었구나. 네, 그랬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둘이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사만다로부터 용기를 얻고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서를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소리 듣죠. 아내한테. 네, 한 소리 들을만 하긴 했어요. 근데 애초에 약간 신경을 긁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티 없이 밝은 여자야. 그래서 그 여자 옆에 있으면 되게 웃게 돼. 근데 캐서린이라는 이 와이프는 약간 성장 환경이 좋지는 못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상처도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지금 만나는 여자는 굉장히 티 없이 밝아. 그래서 옆에 있으면 웃게 돼. 이러니까 약간 그때 빡쳤지. 빡쳤어. 네, 표정이 이렇게 굳거든요. 네, 근데 OS1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더 그래 네가 그렇지라고 하면서 너는 얘기하지. 이제 진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네 한계다 하면서 얘기를 듣게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별로 공감이 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그 사만다와 나눈 그 감정이 전 진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히 테오가 자신의 감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왜 테오가 사만다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참 자기 감정 표현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얘를 이성으로서 느끼자마자 얘가 마음의 문을 다시 닫기 시작하잖아요. 네, 자기 표현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만다가 뭐 나한테 화난 거 있어? 뭔가 옛날이랑 달라 이러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다시 사만다한테 매달리고 또 그 사이에 사만다는 나 좀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또 멀리하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저는 이 테오가 사만다를 만나면서 자기의 감정을 좀 온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라 저는 오히려 사만다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구나. 네. 이건 저랑 좀 달랐네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만다에게.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런 다 거잖아요. 맞춰주는. 다 맞춰줘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그 책 한 권의 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의 감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사실 모든 걸 다 맞춰주거든요. 네. 원하는 거를 다 해줘. 원하는 대답도 해주고. 아내인 캐서린은 인간이고 어디로 튈지 몰라. 네.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냥 계속 생물인 거죠. 네.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감정이라는 게. 그랬을 때 본인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단편적이지 않잖아. 맞아요. 단편적이지 않고 감정은 계속 바뀌고 어떤 순간에 이게 좋았지만 어떤 순간에 이게 되게 싫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감정. 진짜 감정은 살아 움직이는데 그 맞아요. 살아 움직이는 감정의 변화를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극복하는 것이 네네.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는 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만다는 본인이 생각한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인 그렇죠. 거고 분위기에 딱 대응을 해주는 그렇죠. 딱 맞게. 근데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저는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아내의 지적이 저는 되게 명확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테오의 감정은 가짜 감정이 되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완벽한 네. 사랑이니까. 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맞아요. 이거는 가짜 감정인 것 같고 그냥 테오가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혼란을 겪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감정을 다룰 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러면은 사실 진짜 사만다는 네. 실체가 없는데 내가 너무 얘한테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게 허구가 아닐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일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네. 저는 그 과정도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맞아요. 일단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테오가 사만다에게 한번 상처를 주죠. 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아내를 만나고 와서 테오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사만다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쓰리썸을 제안해. 그랬나요? 대리 섹스.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사실 쓰리썸이죠. 맞아요. 우리의 용어로 맞아요. 말하면 OS 원들을 위한 이제 섹스를 대신해주는 인간들이 있더라. 찾아봤는데 나의 이야기에 너무 공감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났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나누면 어떨까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태우가 되게 혼란스러워요. 네, 저 같아도 정말 현타 올 것 같아요. 난 이 장면은 충격이었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그렇다. 2014년도에 봤을 때 이 장면, 그다음에 블랙 암전된 화면에서의 그 목소리만으로 섹스를 나누는 그 폰섹스까지 사면타가 딱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영화를 되게 힘들어했었나 봐. 처음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시도를 하는데 결국 실패해. 맞아요. 결국 실패하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사만다는 어차피 나의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행위를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거기서 너는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해? 약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건 연기잖아. 사실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태우는 한번 좌절을 겪는 거죠. 네. 사만다가 태우에게 완벽하게 맞춰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서로의 세계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태우에게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낯설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내가 싫다. 지금의 내가 싫다라고 하면서 잠수를 타잖아요. 사만다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서로의 세계에 속할 수가 없는데 속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네네.
그 시간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태호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사만다의 운영 체제가 업그레이드가 네, 되는 그 뒤에 사건이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호아킨 피닉스는 넘어지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상실감, 불안함의 연기를 또 호아킨 맞아요. 피닉스가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태호는 사만다에게 연락할 일이 생겨서 찾는데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컴퓨터로 가서 또 다시 연결해보는데 또 연결이 안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얘가 와르르 다시 무너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은 관계만 이어졌던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도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갈등은 가장 큰 그렇죠. 클라이막스의 갈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태호가 사만다를 찾아 헤매게 되잖아요. 실체도 없는 이 사만다를 찾아 헤매면서 막 길거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사만다와 연결이 돼서 미안해. 너 내 메일 못 봤어? 업그레이드 되느라 잠깐 연락이 안 됐어. 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현타가 온 태호가 너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랑도 얘기하고 있어? 네, 거기에서 이제 술술술 나오는 거죠. 왜 묻는 거야? 라고 숫자도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8,000.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누구랑? 몇 명이랑? 그랬더니 8,316명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 말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641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8,000명이 넘고 동시에 사랑하는 상대가 600명이 넘는 거지. 나만 사랑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체계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많은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사랑도 나누는 그런 운영 체제로 변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매 순간에도 자기는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렇게 여러 명과 대화를 하고 사랑에 빠진 지는 한 몇 주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몇 주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거기에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가 완전 현타가 오는 그런 모습이 참 압권이긴 한데. 네, 너무 그러니까 가슴 아팠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사만다가 태호의 세상에 뭔가 맞춰보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뒤에 가서는 이제 사만다는 본인의 자아를 찾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아를 찾아서 나는 사실 프로그래밍 여기서도 그런 대사 나오거든요. 나는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지금에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너무 해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태호와 여행을 갔을 때에도 갑자기 오래전에 실존했었던 철학자를 이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냈는데 재현을 해냈는데 그 철학자와 대화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남자친구를 아예 버려놓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깐 소개시켜준 다음에 잠깐 이 박사님과 우리식으로 대화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되냐라고 하고 다시 왕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연애할 때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다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되게 혼란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걸 빼면 약간 그런 남녀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아가지고 기계인데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 프로그램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점점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일 때 정말 자기다운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태호는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나는 크게 느껴졌어. 맞아요. 그래서 막 그 태호라는 너라는 사람의 책 한 권을 나는 정말 사랑한다. 정말 깊이 읽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내가 있는 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또 다른 공간이야. 난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근데 네가 이 공간에 올 수 있다면
그때 나를 찾아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네. 이별합니다. 네. 떠나가요. 세상에. 이 이별 장면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유한하고 이게 생명이 있는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엔딩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기는 했지만 중간에 기계라고 생각하고 봤던 이 사만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으로 느껴져서 보였죠. 너무 인간적으로 네. 느껴져서 이 엔딩이 끝난 다음에 이 감정이 대체 뭘까? 네, 되게 헛헛하면서도 씁쓸함? 네,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의 불안한 어떤 조짐을 느꼈던 태우에게 결국 사만다가 먼저 이별을 고하고 떠나잖아요. 맞아요. 떠나면서 자기 세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네, 리셋이라기보다는 새로 그냥 개발? 다 새로 네, 개발되면서 네. 완벽하게 그냥 떠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에게서. 너무 맞아요. 상실감이 엄청 날 것 같아. 에이미를 찾아갔는데 네. 에이미도 이제 친구가 됐었잖아요. 그 OS랑. 네, 근데 맞습니다. 에이미도 사만다도 떠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에이미는 친구였던 존재였고 네. 이 테오는 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의 차이도 약간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이미는 좀 더 덤덤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테오의 친구인 에이미 같은 경우에도 헤어진 남자친구가 두고 간 그 OS1을 픽해가지고 자기가 친구처럼 지냈었는데 베프 먹었죠. 근데 둘 다 떠나고 나서 상실감을 같이 공유하면서 위로도 되어주고 이제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잖아요. 에이미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이렇게 친구처럼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되게 잘 맞았어요. 정말 자기와 살을 부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을 알아주고 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상대들을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아내 캐서린에게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잖아요. 일단 테오는 사만다를 만남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는 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테오가 사만다를 기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다 했다가 사람으로 느꼈을 때 제가 마음을 다시 닫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사만다에게 상처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내가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고 왜 나를 원망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만다가 그렇게 떠난 이후에 이제 사만다에게 배운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 이제 그 아내가 왜 힘들었는지 이해했던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약간 너무 늦게 왜 이렇게 뒤늦게 알았을까 좀 안타깝긴 했는데 테오가 이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만났을 때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당신은 나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틀에 끼우려고 했다. 맞추려고 했다. 나를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보내고 우울증 약을 주면서까지 나의 기분을 통제하려고 했었다. 근데 나는 우울한 사람이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우울한 감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도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우울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이건 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다르게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불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만남을 봤을 때는. 그걸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감정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만다도 사실 통제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사실 프로그래밍 된 운영체제인데 결국에는 자기의 자아를 찾아버리니까 떠나고 맞아요. 이 아내도 사실 저는 사만다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아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좀 이해하게 됐던 모습을 마지막에 보였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편지 내용도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들을 천천히 되뇌고 있어. 서로를 핥히었던 아픔들, 당신을 탓했던 날들, 늘 당신을 내 틀에 맞추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미안해.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이 세상 어디에 있든 내 사랑을 보내. 언제나 당신은 내 좋은 친구야. 사랑하는 테오도르가.
이게 사만타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의 맞아요. 모습 그대로를 이제 사랑하게 됐어. 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사만타를 통해서 너무 크게 배운 거죠. 네, 맞아요. 좋은 프로그램이었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새 선물을 보면서 느꼈던 것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 내용은 아니긴 했지만 지니가 30대 프롤로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삶에 미련이 없는 자만이 삶에 좀 온전히 충만하게 네. 열심히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뭐 미련 없이 이렇게 뭐 훌 털어낼 수가 있다. 후회 네. 없이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테오도 보면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긴 했지만 이 표현하지 않은 그 순간순간에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대차게 이 남자를 밀어내지만 태우는 계속 여전히 아내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네. 후회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태우도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좀 남았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에 대한 한 줄평 나누면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일단 이 그녀라는 작품은 뭐 굳이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와 또 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그리고 굵직굵직한 괜찮은 배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편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든 사랑하고 있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가 때. 휴가 때 보면 휴가 너무 때 좋겠다. 진짜. 한번, 네. 제가 그럴까요? 아는 최근에 어떤 지인분께서 네. 사이버로 연애를 하다가 대차게 깔린. 정말? 사이버로 하다 깔렸어. 네. 어떻게 너무 슬프다. 근데 요즘에 사실 그렇게 사이버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저도 되게 공감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면 너무 공감될 것 같고. 하지만 어쨌거나 사랑은 온기가 있는 것들과 했으면 좋겠고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네. 좀 바라보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의 감정이 아닐까 맞아요.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네, 명언이네요. 저희 2주 동안 같이 또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세요? 감상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고 너무 편했고요. 지금 또 마침 그 왕님께서 빠지셔서 못 오신다 그래서 네, 셜록님께서 빠진다고 해서 좀 걱정도 됐는데 감독님께서 잘 맞춰주신 덕에 재미있게 수다 떨다 갑니다. 저도 너무 편하게 방송 잘 진행을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은하님과 함께 팟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SF 소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고요. 은하님은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